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속내는 결국 미국이 아닌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에 대한 강력한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수위가 매우 강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다름 아닌 미국 기업을 제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을 제재하는 모습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드문 게 사실이기도 하죠. 한국 삼성과 일본 도요타는 공격해도 미국의 애플만큼은 절대 터치 안 하는 게 중국이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을 공격하는 척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번 일은 중국 안보 당국이 나섰고 이때마다 매우 심각한 결과가 등장했기 때문에 실제 중국 매출 비중이 매우 큰 마이크론에 중대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체에 간접 경고를 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은 미국 마이크론부터 제거한 뒤 삼성과 하이닉스의 명줄을 쥐고 있다가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YMTC로 이들을 역전하겠다는 포석도 깔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자급자족하겠다는 선언을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겨냥이 뜻밖의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기업들이 칼을 쥐게 되는 반대 상황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현재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처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안보 당국이 움직이며 미국을 향해 가장 거센 수준의 반격이 등장했는데요.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산하 인터넷 안보 심사 판공실은 지난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한국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안 좋다는 겁니다. 지난 요소수 사태 때도 중국 정부는 중국 해관을 통해서 요소 통관을 막아버리기도 했으며, 사드 사태 때에도 중국 해관을 통해서 중국향 수출 물건을 수조 원어치 창고에 쌓아두고 통관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판공실은 악명 높은 중국의 안보 기관 중 하나인 것이죠. 해당 기관은 안보 심사의 이유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안보를 그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구실이고 실제 미 마이크론을 치겠다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안보 심사의 내용이나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국은 미 반도체 과학법의 내용 중에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했고, 특히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에 장비 수출 규제 동참을 요구하자 이것이 중국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면임 확정 뒤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라고 강조했고, 이에 관계 당국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금주 일본은 23개 첨단 반도체 품목에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하위 규정을 개정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해 미국의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일본은 매년 반도체 장비 10조 원을 중국에 수출할 정도인데 이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심 중국은 설마 일본이 자국 기업을 다 죽여가며 포기하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막상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나오자 중국 내 마이크론을 때리면서 강력 대응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또 여기에 ASML의 네덜란드도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지난 3월 밝혔습니다. 처음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주저했으나 이제 미국이 뭔가 뒤에서 강력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 네덜란드 중국 대사는 인터뷰에서 중국이 움직일 것에 대한 암시를 했는데요. 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막는다면 중국은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 했고 실현된 겁니다. 그런데 홍콩의 주요 언론 SNP는 이에 대해 오히려 한국과 같은 국가에 대한 경고라고 3일자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반도체 연구회사 ICYG의 왕리푸 분석가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 결국 이는 한국과 같은 중국 내 거대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왕리푸는 특히 한국 측에서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에 주목하며 긴장하는 국면이라고 제시했는데요. 그는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 영향권이기 때문에
미 마이크론을 때리는 걸 보여줘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라 설명했습니다. 사드를 경험한 한국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은 누구 하나를 공격해 본때를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세계 최강 미국인 경우는 없었는데 반도체는 시 주석이 절대 사수를 외친 부분이고 중국 내 반도체는 한국 업체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되려 미국을 공격한 모양새가 나왔다는 겁니다. 중국이 3등인 마이크론을 강하게 때리며 1, 2등을 긴장시켜 미국 지시를 못 따르게 한다는 의도입니다. 미국인이 별 문제 없겠지 않겠냐는 것은 아니란 생각으로 실제 마이크론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마이크론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CAC와 소통하며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굳이 왜 마이크론을 공격했냐는 의견에 대해서 중국은 뜻밖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국 당국도 만만치 않은 게 이번 기회는 미국 마이크론을 날려버릴 절호의 기회로 본 겁니다. S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자국 기술 산업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기며 그는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심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마이크론은 다른 몇몇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함께 로비 자금 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SMP는 전합니다. 즉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에 대거 로비 자금을 뿌렸고 보조금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미 정부의 보조금 발표 이후 마이크론은 상하이의 D램 설계 센터를 폐쇄했으며 약 150명의 중국인 엔지니어에게 미국이나 인도로 이전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론은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자국 D램 제조사들을 지원하면서 자사의 성장이 제한되고 중국 시장에서 내몰릴 위험이 있다고 자체 분석하기도 했던 것이죠.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생산 장비나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반도체와 달리 마이크론의 제품은 중국 YMTC나 한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제품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에 이어 마이크론의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따라서 중국 당국의 조사는 마이크론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중국에서 마이크론은 저절로 퇴출될 분위기라 1차적으로 보내버리기로 한 것이죠. 실제 지난주 마이크론은 2023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 급감하고 23억 달러 약 3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최악의 분기 손실입니다. 이에 마이크론은 세계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라 올해 약 15% 7,000명가량을 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마이크론을 안보당국이 조사할 경우 수조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기합니다. 실제 중국판 우버 디디 추싱이 이 기관에 걸려 1조 원 넘게 벌금을 부담했고 조사 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어차피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사라짐과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고 사인인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의 초조함을 보여주며 한국 업체 등이 반사이익을 보게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게임의 승자는 결국 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둘 다 웃지 못한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이 현재 초정밀 단위의 D램을 생산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반도체를 한국에 의지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이크론이 나가면 가격 경쟁이 안 되고 이 가운데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이크론은 일본과 미국 등에서 생산을 하겠지만 비용 측면에서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락했기에 중국 내에서 고단위 반도체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중국은 사실상 한국을 볼모로 잡는 게 실패하게 되는 거고 미국은 괜한 자국 업체만 날아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이나 대만은 결국 미국에는 대대적인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삼성은 국내 파운드리 투자를 300조 원가량 진행할 것으로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MIT 매거진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만이 TSMC를 미국에 짓게 하는 것은 미국의 과욕이고 대만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으며 이들 한국과 대만 등은 미국에서 초정밀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면 단가가 안 맞아 생산을 꺼린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재선 등의 이슈몰이로 무리한 IRA와 반도체 과학법을 몰아붙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혹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해 미국 중심주의를 외칠까봐 이를 사전에 맞불을 놓아 저지시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만큼 바이든의 재선 의지가 탁상 공론으로 이어지며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미 마이크론을 중국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거나 때리려는 작업을 준비 중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 업체가 결과적으로는 남아 있을 수 있으나 그 과정 가운데 결국 한국 기업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